중국 축구가 또 탈락해버렸습니다. 조에서 꼴찌는 면에서 망신을 덜 당하긴 했지만 처참한 성적에 14억 인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연속으로 11번이나 월드컵에 진출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고 심지어 최고 성적은 준결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통과도 여러 번 있고요. 그런 한국이 중국하고 뭐가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국은 인구가 한국보다 30배 가까이 많은데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같기도 하고요. 저는 왕일인이라고 하고 상하이 출신이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유학 중이에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취미이자 동아리 활동으로 축구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도 요즘 한국에선 TV 프로그램에서 여자 스타들이 축구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나름 진심으로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류 열풍 때문에 축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축구를 좋아하게 된 건 아주 어릴 때부터였어요. 아마 대부분의 중국 집안들이 다 그러하듯 축구에 대한 열정은 엄청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봐왔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축구장에도 가보게 되고 좋은 기억도 많고 축구가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아하게 된 거죠. 한국 TV 프로그램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은 2050년도 이전에 월드컵에서 우승하겠다며 축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도 했었고 저도 어릴 때 중국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정부의 엄청난 투자 덕분에 우후죽순으로 개설된 축구학원에 다니기도 했어요. 사실 중국의 여자 축구는 남자 축구와 다르게 그나마 성적이 좋은 편이긴 한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남자 축구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 또다시 월드컵에 진출하며 11번이나 연속으로 월드컵에 가게 되었고 중국은 3차 예선에서 탈락해버렸죠. 조에서 3위나 4위에만 들어가도 4차 예선이 펼쳐지고 그럼 아무래도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는 건데 5위를 해버려서 4차 예선은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연속으로 월드컵에 11번이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축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축구협회를 바꿔야 한다 등등 축구 동아리에 나가보면 그런 이야기도 종종 하고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월드컵에 나간다는 게 정말로 부러울 지경이죠. 사실 2002년에 중국이 월드컵에서 경기를 하긴 했었고 그때 조별리그에서 처참하게 탈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국인들은 꿈이 무대인 월드컵에 중국이 나간 것을 아직도 회상하며 정말로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선 월드컵 진출은 당연하고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16강이나 8강까지는 가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 중국은 본선에나 나가봤으면 하는데 그 격차가 아주 크게 실감이 났어요. 참 그러고 보니 제가 축구 동아리에 가입한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한국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교내 축구 동아리 신입 모집 공지를 발견했어요. 여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보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죠. 면접이 있을 거라는 안내를 보고 축구 동아리에 무슨 면접까지 하는가 싶었지만 의외로 그 면접이 제게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이 되었어요. 면접 날 제가 받은 질문인데요. 자기소개랑 왜 축구를 좋아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해달라는 거였죠. 좀 의외의 질문이었어요. 중국에서는 그런 걸 묻기보다 실력이나 성별부터 판단했는데 여긴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특히 한국에선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신기해하거나 웃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저 제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들어주고 진심을 봐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첫 연습날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남녀가 섞여서 똑같이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취미 활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훈련은 해야 한다는 마인드더라고요. 패스 훈련, 슈팅 훈련, 전술 훈련까지 심지어 학교 선배 중 프로 출신으로 있었던 선배도 초대해서 특강을 받기도 하는 등 한국 역시나 정말 축구에 열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축구장 밖에서의 열기도 정말 놀라웠어요. K리그 경기를 직관하러 간 날 저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경기장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팬들 각자 응원 유니폼을 입고 깃발을 흔들고 팀 응원가를 부르는 그 분위기. 저도 그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대쪽에서 상대팀 유니폼을 입은 응원단이 응원가를 부르며 걸어오는 걸 봤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곧 충돌하겠다. 적어도 몇 명은 피 흘리며 쓰러져 있겠구나. 하지만 그런 우려와 달리 한국에선 상대팀 응원단끼리 만나도 충돌하지 않았다는 게 놀랐어요. 서로 존중해주고 응원가를 더 크게 부르고 서로 견제하는 듯하지만 그걸 즐기는 분위기.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 문화가 중국보다 더 성숙하다는 걸 한국에 와서 알게 되어서 놀란 것들이 많기는 한데 이렇게 서포트 문화에서도 많다는 걸 보고 조금 더 놀라긴 했어요. 확실히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로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구태여 폭력을 만들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모든 감정과 모든 승부욕은 경기를 통해서 풀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선수들은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했죠. 솔직히 동아리 활동만 하며 한국과 중국은 좀 동아리 단위 축구부터 좀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 다음 응원단 문화에서도 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된 계기 이후로 저는 이왕 한국에서 축구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왕에 좀 더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확실하게 차이점을 알고 그 다음에 중국 축구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 다음 제가 전공하는 경영학을 살려 나중에 중국 구단에 입사해서 처음엔 구단을 발전시키고 다음엔 리그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그런 목표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냥 한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니 중국으로 가면 어디 회사나 들어가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축구에도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런 쪽으로 제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부터 제대로 파헤쳐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처럼 연속해서 11번이나 월드컵에 나갈 순 없어도 최소 한 번 건너 한 번이라도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심을 다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스럽기까지 했던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보기 위해서 말이죠. 사실 한국은 스타플레이어 위주의 팀이라는 중국인들의 착각이 있는데 이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중국이 스타플레이어에게 기대하는 바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건 여긴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동아리조차도 코치가 따로 있었고 연습은 계획표에 따라 철저히 진행됐어요. 전술훈련, 피지컬, 팀미팅, 심지어 심리 케어까지 해주는 상담사도 있더라고요. 물론 동아리기 때문에 모든 게 간소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회인 리그 경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었죠. 물론 리그 경기에는 제가 선수로 참여하진 못하고 남자 학생들만 들어갔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친선전이나 여자끼리 인원이 맞을 경우 5대5 풋살 경기 같은 걸 하긴 했어요. 이런 작은 취미 활동에서도 경기 후엔 늘 분석 미팅을 열고 우리 동아리원들끼리도 피드백을 자유롭게 주고받았죠. 문득 느꼈어요. 이건 진짜 프로처럼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 그런 환경 속에서 뛰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공을 잡는 감각, 시야, 포지셔닝,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꼈죠. 중국에서도 축구학원에 다녔고 모임에도 참여했었지만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제 고향의 친구들, 감독님, 연습했던 흙먼지 가득한 운동장. 왜 거기선 이렇게 못했을까? 정말 우리만 못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걸까? 그런 고민이 시작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중국 축구 시스템과 한국 축구 시스템을 비교해보기 시작했어요. 논문, 칼럼, 인터뷰, 분석 자료 뭐든 읽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큰 차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은 선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축구 문화를 함께 키우고 있었어요. 팬, 선수, 학교, 커뮤니티, 심판, 협회까지 모든 구성원이 축구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중국처럼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이는 식이 아니라 함께 끌고 가는 방식. 그게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약간의 자괴감도 들었죠. 우린 언제쯤 이런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경기 실력 차이가 아니라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이유를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학교 과제로 리포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목은 중국과 한국의 축구 시스템 비교 분석. 다큐도 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실제 한국 프로구단의 견학도 다녀와 봤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먼저 한국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정식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다는 것부터 놀라웠어요. 한국에는 등록된 유소년 축구팀만 수백 개고 지역별로 리그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어요. 축구부가 없는 학교라도 근처에 사설 축구 아카데미가 있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쉽게 축구를 배울 수 있었고요. 반면에 중국은 축구부가 있는 학교 자체가 드물어요. 축구 선수는 엘리트만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아이들이 즐기기보다는 선수로 키울 애들만 따로 뽑아서 훈련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마저도 훈련 방식이 너무 낡았고 창의성 없이 명령 따르기식이라는 평가가 많았죠. 저도 공감해요. 중국에서 축구는 정해진 루트를 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아마추어, 동호회, 동네 리그 같은 건 상상도 하기 어렵죠. 그리고 지도자, 문제 한국은 지도자라는 직업 자체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있어요. 전문적인 지도자, 자격증 과정, 대학 연계 프로그램, 현장 실습 기회까지 그게 다 하나의 산업으로 굴러가고 있더라고요. 반면 중국은 솔직히 말해서 축구를 가르칠 진짜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저도 예전에 학원에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그 코치님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었어요. 자기 경험대로 가르치고 체벌도 있었고 아이디어나 분석 같은 건 거의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놀라웠던 건 병역 혜택.
처음엔 군 면제라는 말이 뭔 말인가 했어요. 알고 보니까 한국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국가대표 선수들은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동기부여인지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제도 없어요. 국가대표도 군대는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아예 그 시기를 피하려고 하거나 혹은 군 입대 전후로 커리어가 끊기기도 하죠. 한국은 이 제도가 선의의 경쟁을 만들고 선수들한테 더 큰 목표를 줘요. 그리고 그걸 팬들이 응원해주니까 그 열기가 더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팬문화. 한국은 진짜 대단했어요. 지역 연고제를 중심으로 K리그가 정착되어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관중이 아니라 자기 동네 팀의 주인 같은 태도를 가지더라고요. 부산팬은 부산 아이파크를, 전북팬은 전북현대를, SNS에는 매일같이 선수 분석, 전략 토론, 유망주 정보가 올라오고 자기 팀의 패배에도 내 팀이니까라고 끝까지 응원해요. 이건 한국의 문화죠.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에서도 그러더라니까요. 꼴찌팀도 팬들이 실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애증관계로 계속 이끌어가주는 그 문화? 그게 부러운 거죠. 근데 중국은요, 프로팀을 진짜 내 팀이라고 생각하는 팬이 거의 없어요. 그저 큰 경기가 열리면 한번 보러 가는 정도고 SNS에서는 조금만 경기력이 나쁘면 댓글창이 욕으로 도배돼요. 실망, 조롱, 인신공격 그리고 구단은 팬과 소통하지 않아요. 팬들도 구단을 신뢰하지 않고요. 결국 한국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구조였고 중국은 결과를 요구하는 국가와 그걸 못 따라가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건 한국 축구는 실패해도 기회가 있다는 것. 초중고에서 실패해도 대학 축구도 있고 거기서 잘하면 프로 입단도 가능하대요. 이 말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요? 중학생 때 잘못되면 그냥 끝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모든 걸 걸어야 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오히려 말려요. 축구하지 말라고. 그건 인생 망치는 길이라고요. 이쯤 되니까 저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우린 단순히 축구만 못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키우는 문화가 없었던 거구나. 그리고 한국은 그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진짜 배우고 싶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팬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직접 보고 참여하거나 느낄 수 있는 체험들이 많았어요. 중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참여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운 좋게도 저희 학교 국제처에서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리그 유소년 현장 방문 체험 기회가 생겼고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신청했어요. 서울 근교의 한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찼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또래의 아이들이 훈련을 받으며 진지하게 공을 차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훈련 분위기가 명령과 체벌이 아니라 이해와 토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라는 점이었어요. 코치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왜 저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패스했는지 설명해 줄래? 좋아. 근데 만약 수비수가 더 붙었다면 어떤 선택이 가능했을까? 중국에선 이런 질문 상상도 못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해야 하는 건데 한국에선 아니었죠. 그냥 시키는 대로 뛰고 실수하면 혼나는 축구가 아니었던 거죠. 한국에선 아이들이 축구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훈련이 끝난 뒤엔 코치님이 다 같이 앉아서 지난 경기 영상 피드백을 하는 장면도 봤어요. 진짜 팀처럼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플레이가 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부러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도 갔어요. K리그 경기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본 경기는 FC 서울과 대구 FC의 경기였어요.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제가 한국 축구에 대해서 지식이 쌓이고 나서 다시 가보니까 그 분위기와 느낌이 또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프로 축구구나. 수만 명이 모여서 팀 유니폼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깃발을 흔들고 가족 단위 관객도 많았고 여학생들끼리 온 팬도 많았어요. 와, 여자들도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네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어요. 중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보통 남자들만 축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더 인상 깊었던 건 경기장 안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섞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옆자리 앉은 아저씨가 중국 축구도 잘 되면 좋죠. 빨리 우리랑 다시 붙었으면 하며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가는데 경찰이나 질서요원 없이도 사람들이 알아서 줄 서서 빠져나가는 모습.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어요. 진 팀의 서포터들이 광분하지 않았으며 쓰레기 투척이나 오물 투척같이 질척거리는 행동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축구를 보는 문화조차도 여기선 너무나 성숙하다는 걸 느꼈죠. 심지어 한국 응원 문화는 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매너가 있다고 하기는 해요. 유럽에선 훌리건들 때문에 골치가 썩고
중국 팬들은 그 훌리건이 멋있다며 따라하는 경우로 발전했는데 한국은 독자적으로 그냥 완벽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중국 축구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한국이 앞으로 더 멀리 가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중국은 왜 아직도 출발선에도 못 서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이전엔 단순히 축구가 좋아서 그냥 공을 차는 게 즐거워서 좋아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축구라는 게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시스템과 문화, 미래의 방향성까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 축구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이나 체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 어릴 때부터 전략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 그리고 모두가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만든 사회적 기반. 그게 진짜였어요. 반면 제 고향 친구들과 연락할 때마다 중국 대표팀의 3차 예선 탈락 이야기가 나왔고 다들 이젠 기대도 안 한다고 말했어요. 예전엔 그냥 슬펐는데 지금은 왜 그런 결과가 반복되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이미 11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중국은 여전히 2002년 단 한 번의 진출만을 붙잡고 희망을 말하고 있었죠. 그 차이는 단순한 실력 차이가 아니라 성장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어요. 돌아가면 저희 학교에서 청소년 축구 캠프를 기획해 볼 생각이에요. 작고 사소한 시도지만 한국에서 배운 걸 하나씩 실천해보자는 마음이에요. 중국에서도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꿈을 꿀 수 있게 생각하며 움직이는 훈련을 하게 해주고 싶어요. 물론 아직 멀었겠죠. 하지만 누군가 한 명쯤은 그 출발선에서 방향을 바꿔야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유소년 선수들은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세계 무대에 나가 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저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역시 그걸 부러워하는 입장이 아니라 닮고 싶은 사람 중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축구는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잘해내고 있다는 것, 중국은 한국을 더 배워야 할 것 같네요. 한국을 이미 잡았다고 거만한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한국을 모르는 거겠죠. 다시 한번 한국의 월드컵 진출을 축하한다고 말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중국 축구도 한국과 함께 갈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